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여의도맨션의 단골 게스트이자 저희 어떤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이고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지인분이신데 한동안 연락이 뜨면서 무엇이나 궁금하긴 했었는데 우연히 대형 서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신간주비라고 계셨구나 해서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도시문헌학자이자 또 저의 지인인 김시덕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이 책 내고 네.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딴 거 아니라 이게 책이 나왔는데 정세가 저러면 좀 그건 그래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같이 책 내는 저자들 입장에서는 책의 주목도가 떨어질 일들이 많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세가 참 이래가지고 많은 요즘 신간 내시는 분들 책이 또 양서들이 묻힐까 걱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박사님 책 나왔다고 해서 바로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박사님은 다작하시잖아요. 저 책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쏟아낸다시피 할 정도로 알토란 같은 책을 쫙쫙 내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욕망의 대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꿈의 대상, 욕망의 용광로라고 보겠습니다. 예, 강남. 책 제목이 그냥 강남입니다. 그 전에 바로 전작인지 전전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선언 같은 경우가 전작인가요? 서울선언은 제 답사 책으로는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그 서울선언에서 네. 던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쪽에 연장선이구나. 한 바퀴 뺑 돌아서 네. 여기에 도달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된 어떤 해제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금 강남 집값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만 담으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변천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강남 개발 초창기, 더 정확히 말하면 개발되기 전에 강남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농촌, 산촌, 어촌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 강남 안에요? 강남 안에. 기본적으로 농촌이죠. 예. 흔히 배밭 얘기 많이 하는데 예.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는 무밭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본군이 먹을 단무지 만든다고 거기서 물을 길었대요. 그래요? 그 신동면 사람들. 예. 시흥군에 동면이 있었고 네. 그래서 신동이 있는 거고 새로운 동 쪽. 예. 그래서 신동초등학교가 있는 거고 예, 이렇게 가는 그렇군요. 거죠. 그리고 어촌은 반포. 포죠, 포. 포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어촌 마을 시절에 주민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예. 개를 하고 계신데요. 아직도요? 예, 그 마을도 있답니다. 거기하고 송파구 쪽은 그런 어촌계가 남아있답니다. 예. 그리고 산촌은 뭐냐? 네. 설해마을이 텅스텐 광산이었던 거죠. 거기가 텅스텐 광산이요? 예, 거기 학교가 났는데 그 뒷문이 아마 그 갱도 입구라더라고요. 그걸 막으면서 설해마을을 그렇게 프랑스 마을처럼 만든 그게 농산어촌 시절의 영동의 실체. 영동의 실체. 여러분들 왜 영동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는 초창기 서울을 확장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강남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구역을 행정구역으로 영등포구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의 동쪽이다라고 해서 영동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큰 틀에서 63년도에 경기도를 편입할 때 네. 왼쪽은 시흥군 땅이었고 오른쪽은 광주군 땅인데 시흥군 땅은 영등포에 들어가고 광주군 땅은 성동구에 들어갔죠. 성동구. 그래서 저기 성동구치소란 말을 쓰는 게 그런 이유죠. 지금 거기 어떻게 개발할 거를 좀 시끌시끌한 그 성동구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이 개발되기 전만 하더라도 산촌, 어촌, 농촌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누가 여기가 대한민국 모든 욕망의 집합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 산촌, 어촌, 농촌을 뭔가 갈아엎어서 도시골을 만들자라고 했었을 때의 그 개발 목적은 뭐예요? 인구를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보낸다. 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한 땅을 확보한다. 두 가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걸 했잖아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래서 땅을 재배치하면서 구불구불했던 거를 펴면서 채비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를 모은 거죠. 가운데로. 그래서 도로를 무료나 염가로 산다. 그리고도 안 내놓는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여기 철도 보지 않냐? 철도 역 주변 개발되는 거 봐라. 여기 고속도로 들어오면 개발될 거다라고 거짓말했대요. 고속도로 주변 개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벽쳐져가지고. 아무도 고속도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럴 거구나 싶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서초구가 먼저 개발된 예.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서울 강북 지역이 진짜 사람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리고 시골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또 인구를 분산해야 되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데 있어서 약간의 효율성, 말은 효율성이지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도 있네요. 사실 그렇죠.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내줬답니다. 그래서 표현이 순박했다 국민들이. 순박했다. 자, 이렇게 시작했던 강남 개발. 그래서 그 개발이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해서 신도시라든가 기존 도시를 확장하는 것들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새로 조성한 신시가지에 해당되는 분야가 가장 높은 지가를 구성하고 모든 국민들이 선망한 공간으로 된 사례들이 해외도 많습니까? 이렇게까지 성공한 거는 많지 않죠. 그리고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고 나중에 뜨고 나니까 올라타가지고 정치자금 마련한 거잖아요. SYS 때. 처음에 강남을 개발할 때는 지금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은 여러 강남 중에 하나였죠. 예. 영등포인 강남, 천호인 강남, 예. 성남인 강남 그리고 강남구가 있는. 예. 그 중에 지금의 강남구 쪽이 대장도를 탄다는 걸 예상을 했대요. 그건 예상을 했다. 그건 예상을 했대요. 딱 중앙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뜬 거는 몰랐고 당연히 이제 강북 지역과 여의도가 중심이 되는데 이제 부도심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74년 정도까지의 구상. 네. 75년도에 미군 완전 철수 얘기가 나오고 네. 핵무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미국이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한테 초거짓면서 그러면서 강남으로는 부족하다. 더 내려가라고 하면서 과천, 안산, 창원 그리고 세종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는 순수하게 민간의 힘으로 거의. 강남이 더 디벨롭되는. 이게 왜냐면은 강북에 살면은 다리 끊기면 도망 못 친다. 네네네. 그리고 이때쯤에 중요한 게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돈이 된다는 걸 사람이 깨달았죠. 네. 그 계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특혜 분야 사건. 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개 맞물려서 우연하게 75년쯤부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근원은 공포인데 결론은 욕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80년대 초가 되면 서울연구원 기록 같은 거 보면 예. 이미 강북의 부자들은 강남구에 내려갔다라고. 물론 그때 강남구는 서쪽으로 포함합니다만. 그러니까 80년대 초가 지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남이 부촌으로 향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부분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각각의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들을 좀 달리했다고 말씀 주셨었고, 그리고 강남 개발하는 곳이 지금의 우리가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서초, 강남 이쪽 지역이 나름 중심적인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줄은 알았지만 종로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심지가와 여의도의 부심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계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확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강북 지역은 예. 국가 전체적으로 네. 인구를 비운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운다. 왜냐하면 두 번째 6.25 전쟁이 날 거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명확한 사실이었거든요. 네. 계속 도발도 있었고 예. 그 상황에서 최대한 비워야 되기 때문에 기관을 강남으로 부족하니까 더 내려보냈고 네. 한편 영등포 꼭 여의도뿐 아니라 여의도 개발 목적은 인천과 영등포 역앞 역전과 강북을 연결하는 축을 하나 더 만든다는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축의 근본 목적인 인천이 사실은 무너진 거죠. 인천이 무너진 거는 인천만이 아니라 서해안 지역의 인천, 군산, 목포 등이 다 해당되는데 네. 네. 서해가 자유무역의 바다에서 최전방이 된 거죠.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네. 그러니까 이쪽은 지역은 더 이상 자유무역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자동맹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고 특히 인천은 북한의 잠수함 위험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인천 부평 지역에 원래 미군 최대 본부가 있다가 캠프 마켓 에스컴 시티로 불렸습니다. 너무 예. 커서. 그러니까 60년대가 되면서 중국의 위협도 세지고 북한의 위협도 세지면서 이걸 대규모로 내려보는 게 포항이라든지 이쪽인 거죠. 그때부터 인천은 사실상 인구는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좀 활력을 잃어가는. 예. 그러다 보니까 3핵에서 2핵이 무너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강남 지역이 이 모든 걸 떠받들게 되는. 아. 그러면서 동시에 압구정 현대로 상징되는 아파트 단지라는 문화가 처음 탄생하는. 네. 물론 그 탄생은 구반포 주공 아파트입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압구정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구반포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 고급 아파트라는 개념을. 이거를 민간이 받은 게 압구정 현대라서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송파는 다시 또 국가가 있잖아요. 주공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2개 있고 민간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압구정 현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강남 개발인데 3구 중에서 원래 핵심은 서초구였다. 네. 근데 강남구는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북쪽 지역이 교통이 불편해요.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이 부촌에 사가니까 부촌인 건데 사실은 교통적으로는 접근이 힘든 약간 외진데예요. 그래서 서초구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상공부 단지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코엑스하고 한전이. 그렇죠. 삼성역 근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억지로 이걸 부흥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부양시킬 필요가. 예. 그러면서 지금의 압구정 로데오로 이어지는 상권의 형성이 처음 시작되는. 근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강남구지. 정말은 서초구가 먼저였다. 네. 이런 게 있었고 송파구는 이 두 개를 하고 나니까 네. 잘 만들고 싶은데 국가로서는. 그래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소양강댐을 만들고 한강 제방대를 만들면서 공유수면이 생기잖아요. 이촌동, 여의도, 반포, 압구정에 이어서 해보니까 한번 크게 해보자. 네. 그게 잠실인 거죠. 강북의 땅을 대금으로 가져와서 쭉 선 긋고 아파트를 쫙 들이부은 게 잠실지구. 네. 그러면서 강남이란 게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쪽 강남과 송파가 다르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을 개발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뭐라 할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그 예전에 그 개발연대식 그 선배들, 그 당시 선배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개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박사님 오시길래 마침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놀라운 건 삼성역 근처에 있는 영동대로입니다. 사실 저도 뭐 출장 때문에 런던, 파리, 뭐 예를 들어서 시드니, 뭐 뉴욕 등등 안 가본 도시가 없지만 거기 가보면요. 우리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 또는 시가지가 있습니다만 영동대로처럼 양쪽에 이렇게 거의 8차선에 가까운 큰 대로를 거의 뭐 5km인가요? 그 정도로 쭉 내놓는 도시계획을 한 데는 없어요. 사실 좀 난폭하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게 그 당시 그걸 처음 기획할 때는 우리나라에 뭐 차례도 제대로 있었느냐 하는 시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좁다고 느낄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신감에서 야 나중에 우리나라 차 엄청 다닐 거고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도 가질 거고 그 감히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텐데 그건 몰랐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요? 저는 일단 느끼는 거는 땅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너무 넓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맞아요. 거니까. 그때 미분양 걱정했잖아요. 실제도 미분양했었고 초반에는. 아니 그 초기에 공원 아파트 좀 있고, 예. 그다음에 텅 비어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길을 놓는 건 사실은 쉬웠구나. 쉬웠다. 또 오히려 문제는 이제 길이 넓은 건 좋은데 이게 네. 연기 신도시 특성인데 예. 강남 특히 강남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대로에서 한번 들어가면은 예. 너무 좁잖아요. 예.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서 도로 정책을 하려면은 정비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강남 서초에서는 그걸 손을 못 댔다. 네. 대로 낸 건 좋았는데 네. 들어가서를 손이 생각 못 했다. 그 부분에 해결한 건 역시 송파구에서 해결했다. 네. 라는 걸 보고는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박 대통령의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차 타고 다니면서 예. 점점 강북의 길이 좁다고 느끼게 됐대요. 사실 이게 차가 늘어나는 건데 이게 도로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강남 지역에는 처음부터 길도 많으니까 고속도로 놓는 김에 쭉쭉 흥행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핵심은 남부순환 놓은 거죠. 남부순환로. 그 다음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지금도 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물론 대거 철거되고 뭐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강남 지역의 상당 부분이 지금처럼 부자들만 모여 살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아주 고급 주택단지도 일부 해놓고 그렇죠. 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도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요즘 이런 거를 뭐 소셜 믹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 당 정부에는 계획이 없었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군요. 저는 계획이 실패라고 보고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예. 강북부터 강남 예. 그리고 성남까지 인구를 사실 뿌렸습니다. 그냥 뿌린 거예요. 사실 뿌린 것 중에 하나가 강남인데 강남에 그 뿌린 중간중간에 고급이 들어왔다는 게 딴 지역과 차이죠. 사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강북구 또는 은평구, 관악구와 다를 게 없어요. 예. 그 양재천을 혹시 예전부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쪽은 약간 빈민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특수한 성격의 교파들도 많고 기독교 쪽에 예. 그리고 포이동 재건마을 예. 그 재건단도 예. 거기 정착한 게 사실은 거기는 말하자면 정책적으로는 버린 땅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마을 중간중간에 빈 땅에 중산층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게 예를 들어 개포 1단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이걸 처음부터 소셜 믹싱을 해야지라고 한 게 전혀 아니라고 아니구나. 봅니다.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고 네. 다만 강남이 어느 80년대부터는 부촌으로 간다는 건 명확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중상층을 상대로 하는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지은 건 사실이다. 예. 근데 이제 참 그것도 놀라워요. 예전에는 여기가 거기 맨날 물에 잠기는 곳이야. 거기 그렇죠. 사람 사는 곳 아니야. 거기 광산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가 거긴 좋은 동네 아니야라는 브랜드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모두 선망하는 공간으로 그렇죠. 바뀌게 된 건 초기에 그 중대형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게 기폭제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역시 아파트 지구. 예. 그 아파트 지구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해석을 추가하는 네. 게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안보 기능을 한다. 안보 기능? 빌딩 GOP 같은. 아. 그 압구정 현대라든지 이쪽 지역은 밝혀져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도 겸해서 짓고 그리고 부자들이 가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목적도 있고 역시 그거는 강북에서의 실험, 여의도의 실험, 시범 아파트 같은 예. 그 자신감을 가진 정부가 대규모로 지으라고 허가를 한 거죠. 특히 서초구하고 강남구 북부 지역의 아파트 지구는 그 소형 토지주들이 단독주택을 못 짓겠잖아요. 예. 대형만 짓겠잖아요. 예. 근데 그건 확실히 대규모 이주를 위한 유인책이었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확실히 강남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뒤로 전국에 뻗어나간 어떤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개발 모델.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남, 그게 원래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획 의도가 있었으나 그게 절충된 것도 있고 또 사전의 기획 의도와 달리 완전히 변형된 모습들로 흘러가게 된 경로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지금 강남 말고도 국가가 최근 한 20, 30년 동안 신규로 시작하는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세종시 얘기도 요즘 또다시 뜨거워지고 그렇죠. 있고 여러 신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신도시들과 강남에서 우리가 얻은 성찰 나름대로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네. 공무원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주도해서 국가를 이끌고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이 그럴 뻔했죠. 상공부 들어오고 총무처 들어오고 네. 그리고 법조단지 일부 들어왔고 그 결과가 과천이나 세종 같은 예, 뭐 부유하되 너무 단일하고 예, 제가 볼 때 약간 적막한 예. 도시가 돼버린. 아, 저는 강남구에 만약에 상공부 단지에 들어왔다면은 네. 강남에 지금 불야성 같은 활기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아, 그 여의도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약간 더현대 들어서 달라졌지만 예. 그전까지 주말에 사람 없잖아요. 전혀 없었죠. 근데 요즘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상업시설이 들어오니까. 네. 서초구 남쪽에 서초역부터 교대역까지 법조단지 네. 가보면 적막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교대역 법차골목은 좀 다릅니다만 예. 그런 모습이 펼쳐졌을 거다. 아, 저는 그래서 올 뻔하다가 안 가고 과천이라고 간 게 강남의 성공 요인이다. 민간들이 자본주의 욕망으로 뒤엉켜서 이거 만들어낸 거지. 예, 정부가 손떼기 잘했다라는 결론. 오히려 물론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정부 단지는 필요합니다. 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식의 설계로서 아마 행정 기능은 세종이 담당하고 그때 세종이 아니었지만 예. 아마 복합 기능은 대전이 담당하라고 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 1차, 2차 선정 보고서 보면 대전은 위성도시로 설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세종시 사람들 저녁 되면은 넘어와가지고 대전 유성 이쪽에서 술 먹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강남구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강남에 상공 들어왔으면은 송파나 서초가 그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전체가 서초의 법조단지만 빼고는 민간의 힘으로 흥성흥성거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부가 손 안 댄 게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아, 강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 KDI 분께 약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냥 경제성 분석이나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알면 도시 기획하거나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그 박사님께서 강남이라는 책을 좀 더 일찍 집필해 주시고 다 자료 정리하고 해 주셨으면 좀 더 저도 일할 때 편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선배들한테 주워 듣고 하는 걸로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